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영화 리뷰입니다. 소마입니다. 자, 일단 히어라는 영화를 이번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목을 좀 못 받은 영화죠. 메가박스에서만 상영하고 있습니다. 자, 히어는 일단 올드 영화 팬들이라면 되게 좀 눈길이 일단 귀가 한 번은 솔깃할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은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는 1978년도에 나왔던 I Wanna Hold Your Hand로 데뷔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내는 그 유즈드 카는 이제 비디오로 나왔었고요. 84년도에 나왔던 로맨스 더 스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985년부터 90년까지 나왔던 백투퓨처 3부작. 그다음에 이제 누가 로저 러벳을 모함했는가 이제 이건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혼합이 나왔던 그런 작품이죠. 그다음에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포레스트 검프 94년도에 나왔고 그 외에도 콘택트 SF 영화의 걸작이라고 하는 콘택트 뭐 그다음에 What Lies Beneath 이제 스릴러 영화고요. 캐스트어웨이 이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캐니 밸리의 논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이분이 되게 CG라든가 기술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폴라 익스프레스가 이제 그 저기 톰 행크스를 갖다 변형을 막 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그런 작품이죠. 근데 약간 애들도 많이 놀라기도 했던 뭐 그런 작품입니다. 베오울프,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다 그런 실험을 했고요. 2000년 초반에는. 다음에 이제 극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2012년대 플라이트 이 작품은 호평을 받았고 2015년 더 워크는 약간 뭐 크게 흥행은 못했습니다만 뭐 그럭저럭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계속 실패했어요. 얼라이드 이후에 뭐 마녀들, 피노키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디즈니의 망작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웰컴 투 마웬 뭐 이 작품 뭐 영화는 그냥 쏠쏠하게 슬픔을 다루는 작품인데 큰 주목을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어니까 약간 이제 좀 노후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양반이 기술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이 리처드 맥과이어의 히어라는 그래픽 노블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이제 한 공간을 두고서 그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의 풍경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본 건 아닙니다만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의 형식들은 되게 이 히어라는 영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돼 가지고 있는 이 박스들이 이 히어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작품의 평은 사실은 좀 그 호불호가 사실 많이 갈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튼 토마토 같은 경우 신선도 지수 보면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데 또 프랑스 쪽에서 평이 좋은 편이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또 뭐 좋지도 나쁘지 않은 약간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타일이고 국내 평단의 시험도 치고 요게 뭐 평이 좀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그 아는 만큼 뭐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는 영화긴 합니다만 이 영화가 왜 호불호가 갈리는가 좀 그런 얘기를 조금 같이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축이 되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시간대를 이 공간이 거의 CCTV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CTV처럼 이 프레임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프레임에 이제 뭐 초반에 조금만 나오긴 하는 겁니다만 거의 뭐 선사 시대부터 뭐 주라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현재 21세기까지를 이제 대략 다루고 있는 시간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배경이 된 집은 1900년에 지어진 집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독립전쟁의 역사 같은 것들도 일부 언급되죠. 그러니까 이게 딱 언급되고 뭐 인디언 시절에 아예 뭐 벌판이었던 시절 뭐 이런 때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최근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이 펼쳐졌던 시기 뭐 이런 시기들의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저기 뭐야 아프로 아메리칸들 가족들이 나오겠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명가 나왔던 스윙 시대 40년대 20년대부터 40년대 사이 정도의 그 두 부부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례인데 그 중간에 그 저기 뭐야 비행기 초창기 시대 그죠? 뭐 라이트 형제 시대 뭐 그때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종 아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1900년대 그다음에 이제 1900 스윙 시대니까 20년대 40년대 그다음에 이 가족이 이 3대예요. 폴 베타니는 이제 비전으로 유명한 배우지 않습니까? 그 폴 베타니가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나이는 더 많은 톰 행크스가 이제 아들 역할이고,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건 이제 안티에이징 CG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이제 그걸 좀 활용을 많이 했어요. 톰 행크스랑 이 연출자 로버트 저메키스는 뭐 굉장히 깊은 인연이죠. 포레스트 검프를 비롯해가지고 뭐 수많은 작품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의 짝이었던 로빈 라이트가 여기서는 부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로즈 영은 알 영과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이고요. 그다음에 이 둘은 엘리자베스와 지미 영은 이제 조연급이죠. 그냥 형제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인물들 캐스트돼 있고, 바네사 영은 차차 저메키스의 막내딸인가 본데, 이 사람은 이 톰 행크스 부부 리처드와 마가렛의 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이야기가 이 한 공간을 구성이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선사시대부터 이야기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영화에 보시면 마치 CCTV가 진짜 뭐 수만 년 흘러가는 것처럼, 뭐 물론 빠른 속도지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딱딱 맞지는 게 아니라 막 이야기가, 이 영화를 보면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은, 이게 제가 이 중심 인물의 중심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영 가족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같이 거꾸러서 일종의 미국의 역사, 이 히어라는 이 공간의 역사를 같이 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좀 구성하려고 하는 좀 야심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보면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집을 지으러 가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있는 집이라는데, 이게 이제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프랭클린 가족의 이야기인데, 여기 걸어 나온 사람 프랭클린의 아들 중에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의 아버지입니다만, 이 아들은 왕당파였습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은 이제 사생아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그 왕당파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불만을 술술거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배경으로 봤을 때 제가 필라델피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는 델라웨어 인디언들이 사는데, 인디언들 한 부부의 러브스토리도 잠깐 나오고, 그 사람의 지금 이 프랭클린 가문의 이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언급돼 있고, 물론 이 공간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그 집이 채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톰 행크스 리처드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폴 베타니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로즈 영, 이 사람이 이제 둘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군인연금 뭐 대출 다 받아가지고 이 집을 사게 됩니다. 이 집을 살면서 여기서 같이 이제 이 영 가문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집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한국적인 특성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가 주거지가 되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많이 바뀌는데, 뭐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 영가문은 지금 한 3대까지는 안 가는구나. 한 2대가 일단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이 영가문의 역사에 어느 정도 축약이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이제 그 고민을 합니다. 남편이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좀 비싼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이 둘은 또 임신을 하죠. 근데 빠른 임신은 그 아들인 톰 행크스가 연기되는 리처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요. 그 빠른 임신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져야 되는 모습들도 비슷한 풍경, 그러니까 미국의 옛날 아버지들의 그런 고민들이 잘 드러나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근히 뭐 집중을 하진 않지만, 이 옛날에 미국인들이나 뭐 한국 사람들도 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아버지들 이 알의 경우도 이 알코올 문제가 있어요. 그 뭐든지 좀 이 술을 자꾸 먹는 경향이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 노년이 돼서인데, 뭐 그런 것들이 약간씩 이제 소소한 그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지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뭐 이런 것들 발견하면 그런 이 사람의 변화, 뭐 생각, 모습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사실은 R의 경우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풍경들이 다 이 공간 안에서 나중에 펼쳐지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뭐 요것도 이제 그 이 어린 시절부터 뭐 리처드의 형제들을 갖다가 키우는 부부가 이제 영화의 톰 행크스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세대들의 모습이고, 크리스마스의 풍경들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갖다가 이제 찍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풍경들. 여기 이제 다 자라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제가 뭐 여기 예고편만을 참조로 해서 이제 스틸을 갖다가 이제 캡처 화면을 갖다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지금 영 가족의 모습들만 좀 연대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가려져 있으면 담배 피고 옛날의 풍경이니까 뭐 집안에서 담배 피는 그 아버지 모습이고요. 약간 좀 시큰둥하게 해요. 오히려 뭐라고 할까? 딸의 여자친구라고 마가렛을 소개하는데 이 둘은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뭐 사랑을 나누고 이제 결혼도 여기서 집에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봤을 때 그 비틀즈의 그 유명한 에드 설리번 쇼가 클립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이런 문화적인 시대적 요소들 같은 것들이 종종 펼쳐지면서 뭐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의상 속에 나와 있는 티셔츠 프린팅이라든가 그 문화 요소들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대에 아마 미국인들이라면 좀 더 동감을 하지 않을까. 특히 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감을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이제 뭐 저메키스 자체도 이제 노년기를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자기를 둘러쌌던 인생의 경험들을 아마 이 그래픽 노블에서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좀 그리고 싶은 야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그 지금 이제 영화에 지금 언급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리처드의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그런 꿈을 물어보거든요. 이 마가렛에게도 꿈이 넌 꿈이 뭐니? 근데 전 변호사가 될 거요라고 마가렛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덜커도 결혼을 18살 때 해버려요. 뭐 이유는 아버지와 같은 빠른 임신 때문인 거죠. 사고를 쳤 거예요. 사고를 쳤다고 말하면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이제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지금 요거 그림을 집어넣죠. 이제 자신이 부인인 마가렛이 임신했던 상대의 풍경을 그려낸 원래 시각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리처드의 경우에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처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당시에 이제 이 아버지는 그 알의 경우에는 그 저기 뭐죠? 일종의 외판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리처드는 보험 판매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런 이제 풍경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각각의 시대를 상징하는 소도구 같은 거를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재즈 시대 그 아마 이제 영내 집안이 오기 전에는 그 시대의 풍경이 이제 스윙 재즈가 유행했던 20년대 40년대 이제 미국의 경제적 대공황기를 거쳐나가면서 이제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지금 이 리클라이너를 개발을 했던 한 발명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캡처하면 좀 여기서는 어색한데 안티에이징 기술을 좀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좀 뭐 앞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그래픽을 묘사한다든가 이런 식의 미장센을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 안에 되게 많은 요소들, 시각적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죠.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각 시대마다 TV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은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실직당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TV가 시대적 풍경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건 앞에서 아버지가 촬영했던 영상을 갖다가 그 필름을 이제 그 홈모비를 갖다가 이제 같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이 보는 장면들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소한 재미인 거죠. 요렇게 이제 앞으로 클로즈업을 당기면 로빈 라이트의 이제 비교적 젊은 시절, 현재보다는 훨씬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다시 재현한 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제 이 부부가 사고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화돼서 상실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 홈파티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또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요소들을 그 앞에 나왔던 다양한 시대의 요소들과 연결시키거나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의 풍경들을 같이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이제 풍경, 파티 같은 경우도 여기 폴딩 테이블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추수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장면을 보여줘요. 영화에서 이제 이 인물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발견되는 면이 있죠. 마가렛이 아까 앞에서 원래 변호사가 꿈이었다고 그랬지만 리처드도 자기가 화바가 되는 꿈을 접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가렛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접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가렛은 어쨌든 간에 젊은 어린 나이에 이 집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시부모와 뭐 아마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2층 집인 것 같고 공간은 꽤 있겠지만 미국 집도 크니까요. 이 같은 공간을 시부모와 사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죠. 독립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이유를 통해서 리처드는 그걸 갖다가 이제 톰 행크스죠. 계속 보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장면의 경우에 이제 파티를 다 치고 나서 독립하고자 우리 집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리처드는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집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청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 집으로 이런 집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서 마가렛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집을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의 이제 병치료를 위해서 인도하게 되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렛은 오히려 뭔가 좀 핀트가 나가는 모습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50세 생일 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티셔츠가 뭐죠? 이들은 아마 4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일 테니까 도어즈가 아마 그들이 한참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일 거예요. 그래서 이 도어즈의 티셔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일부러 연출된 거고요. 이거는 지금 딸이 커서 이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딸이 나중에 이제 이 부모의 속 썩이는 장면까지는 집에서 이제 나와요. 근데 성장한 다음에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때는 10대고, 그러니까 아마 80년대쯤에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것 같고, 80년대 음악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풍경들이 이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런 묘사들이 이제 이 영화를 보는 쏠쏠한 재미들이죠. 이 공간에 잘 보시면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소파가 바뀌는 것도 그런 이 가족들의 의사들이라든가 그 풍경들이 바뀌는 현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50세 나의 그 가족의 생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고 애들도 크고 나서 부인도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걸 끄면서 이 두 부부 관계가 좀 금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축하를 해주는 장면이지만 거기서 이제 자아를 각성하는 거죠. 자기가 50살이나 먹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을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 그 둘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또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톰은 이제 또 집에 혼자 남겨지고 자기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화가로서의 꿈을 갖다가 또 해보는 장면들이 이제 영화의 이제 공간적으로 배경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이들이 다시 거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말년 가까워지는 장면에 그 포춘 쿠키라는 걸 이제 열어보는, 추수감사절에 이제 그때 북적북적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 영화의 이제 이 공간 안에서 뭐 생과 사, 이게 실제로 뭐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모두 풍경이 벌어집니다. 뭐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 다른 이 파트에서는 이제 이 영화의 시작점에서 이 톰 행크스가 다 늙어서 이 비어 있는 집에 와보고 여기서 살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남겨져 있는 장면이 나오고,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지금 다 이제 그 말년을 보내고 있는 부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살았었다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풍경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인디언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도 나오고, 여기서 그 장례식이 흘러가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파티 장면들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지는 거, 이제 이게 인디언 부부의 시퀀스예요. 요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 묘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근데 그 좀 스토리 자체가 다소 이제 이 지금 영 가족의 이야기들을 연대기로 봤을 때 그 극적이지 않고 공간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카메라가 이들을 지나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 공간을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 모든 그런 그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벌어졌던 이 공간이 그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상기시키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그 나름의 그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친절하진 않죠. 갑자기 뭐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보면 뭐좀 왔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영 씨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뭐 20년대에 그 살았던 비행기 시대에 살았던 가족들 얘기를 다루다가 그러니까 그 비행기 초창기 시대에 살았던 가족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부인이 이제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걸로 시작해요. 뭐 룩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이 집을 담보 담아 가지고 뭐 비행기도 사고 뭐 비행기가 취미야. 그래서 살다가 그래서 막 부인이 화를 냅니다. 그죠? 어디죠? 에피소드. 네. 요건 요 에피소드가 아니고 여기 캡처에는 안 나오네요. 예. 언급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부부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그 비행기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독감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좀 아이러니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좀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품게 하자는 게 이제 의도이겠죠. 그래서 뭐 전쟁의 뭐 이야기 아버지가 2차 대전 참전용사였다가 뭐 그 톰 행크스는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애를 쓰지만 동생의 경우에는 또 뭐 그 해군으로 참전한다든가 뭐그 베트남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슬쩍슬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약간 이 영화를 보는 자세는 좀 넋을 놓고 편안하게 저런 그렇지 인생은 뭐 그런 거지라고 해서 바라보는 건데 결국은 희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들을 지나친 인생의 사람들보다도 오랜 시간을 있는 거죠. 그 공간을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장소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작다면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자체가 많은 드라마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다면 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장면 를 느낄 수 있는 저메키스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뭐 인생은 그런 거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히 또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마치 진짜 편안하게 그 소파에서 들여다보면서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본 영화였네요. 전 즐겁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좀 지켜봐 주시면 나쁘지 않은 약간 호불호는 갈리겠어요. 드라마틱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뭐 전 재밌게 봤네요. 히어였습니다. 전 장호준 소마 시네마였고요. 안녕히 계십시오.